소비 쪽에 지원을 좀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계기를 통해서 문화예술이 항상 내 옆에 존재해야 되는구나 하는 맛을 좀 느끼는, 우리 연극은 관객들하고 만나는 게 그 스킨십이 어떻게 보면 밥이고 그런 것인데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술인들이 그래도 잘 견뎌주고 있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음악인들의 힘이 있겠죠. 저희의 약속이고 우리 예술인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문화공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화브리핑 두 가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 시원한 느낌의 셔츠와 그리고 저 오늘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오늘 머리를 좀 하고 왔는데 너무 알아보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고 오늘 정말 의미 없는 빠마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첫 뉴스부터 좀 좋은 뉴스로 시작하네요. 네, 너무 좋은 뉴스로 시작을 합니다. 뉴스 내용은요. 엑스포 시민광장 버스킹 공연에 티박스 설치 가능해진다. 네, 중도일보에서 4월 15일자 보도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두 번 정도 다뤘던 뉴스고 또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굉장히 좀 흥분을 했었던 기억이 이제 납니다. 버스킹 공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그렇죠. 자체적인 상설 공연을 이제 재능 기부가 아니라 재능 착취다. 그렇죠. 이런 문제 제기였는데. 네, 맞습니다. 속보 내용 좀 전해 주십시오. 네, 그 대전 마케팅 공사에서요. 그 엑스포 시민광장 재능기부 버스킹 공연 정정 공고를 냈습니다. 관람객 대상으로 해서 모금 강매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팁박스 제외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팁박스 자발적인 모금 행위인 팁박스 모금은 허용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모집 기간도 6일에서 늘어난 26일까지로 연장을 했고 공연팀 음반 판매도 가능하도록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모호했던 공연팀 선정에 대해서도 4개 항목 100점 만점에 60점 커트라인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요. 지원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이제 그 공고 사항을 좀 변경한 거를 떠나서 고경곤 대전 마케팅 공사 사장이 직접 또 사과도 했습니다. 네, 사과도 했습니다. 사장, 이번 공모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에게 그 마음의 상처를 유발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사과까지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이거는 정말 마인드를 떠나가지고 좀 무지하다. 그렇죠. 기본적인 이해도가 없다라는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라도 빠르게 다시 이제 정정 공고를 내고 바로 잡을 수 있어서 저도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요. 과연 얼마나 많은 팀들이 공연에 하겠다고 지원을 할까? 저는 사실 그런 걱정이 좀 많이 앞서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주변에 이야기를 좀 들었더니 벌써 마음이 좀 많이 상했고 또 이제 팁박스와 음반 판매라는 게 어느 정도 이 예술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지 메리트가 있는지 이 부분은 좀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팁박스야 그 자발적인 모금 행동인데 사실 버스킹을 하면 굳이 이 마케팅 공사에 내가 신청을 해서 가서 심사를 받고 팁박스를 놓을 수 있다고 해서 얼마나 큰 메리트를 가지고 실력 있는 버스커들이 지원을 할지 굉장히 좀 의문스럽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첫 단추를 너무나 잘못 깨다 보니까 어떤 관심에서도 많이 제외가 되지 않나 아쉬운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응모를 해서 무대에 서고 싶은 분들이 또 대부분 이제 생활문화예술을 하시는 아마추어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또 무대에 서게 되면 전체적으로 처음에 추구했던 그런 좀 품격 있는 공연이라든가 거리 문화, 버스킹 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잘 좀 자리매김할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생활 예술을 하시는 분들, 네, 물론 뭐 실력을 제가 폄하하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네. 좀 그 공유지에서 그리고 대전을 대표하는 또 공연 시설이잖아요. 야외 공연장이죠. 예. 네, 그거에 맞는 좀 품격 있는 공연이 좀 가능할지 너무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예. 물론 저희 또 뉴스 브리핑 저희 또 문화공장에서 예. 이야기를 해서 바뀐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정정이 되셨으면 조금 더 많은 이해도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책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어떤 허가제를 좀 도입을 해서 이런 모집이나 뭐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허가제를 도입을 해서 허가증을 가진 분들이 그 자유롭게 좀 공연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분위기가 좀 돼서 저희 또 위치가 서구잖아요. 그렇죠. 또 서구 하면은 또 예술 쪽으로 또 힐링 아트 페스티벌도 있고 하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 대전 서구에서 그 에디버러 축제만한 축제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축제가 또 탄생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큰 기대를 좀 하고 좀 그런 생각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뭐 유럽의 버스킹 문화를 뭐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건 참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일단 공유지에서 팁박스 허용이라든가 음반 판매 등의 일단 이러한 어떤 사례가 만들어졌으니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허가제 도입이라든가 또 여러 문화예술 인프라가 있는 공간에서 자유로운 공연이 좀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그래도 첫 번째 뉴스가 그렇게 또 열받게 하는 뉴스는 아니었어. 아, 너무 기분 좋았어요. 이 뉴스를 보는 순간 네. 제가 한 건 아닌데 사실 뭔가 나도 조금의 일조를 했구나. 조금의 영향을 좋겠구나. 아주 조금의. 뭐 그러면서 뉴스 브리핑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네, 이제 한 2달 만에 아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뭐 이 뉴스 우리가 또 방송을 계속 했잖아요. 네. 우리 문화정책 포럼에서도 그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시에 또 고위 관계자가 전화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반영해서 바로 개선하겠다.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저희 방송이 좀 보람을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충남일보 네, 기사인데요. 3월 24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고용 승계 논란. 네, 노동자 측에서는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대전시에서는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공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그동안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오던 대전시 청소년 문화센터의 운영 주체가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면서 정규직 직원들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네, 이게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는 예전에 이제 평송 청소년 수련원으로 네. 97년인가요? 8년인가요? 꽤 오래전부터 이게 운영이 됐는데 대전 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이제 운영 체계가 바뀝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근무하셨던 분들이 오래 되신 분들 한 20년 가까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고용 승계 관련돼 가지고 지금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 정규직으로 해달라 이 주장이시네요. 예. 네,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까지도 이제 민간 업체가 되면서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운영 주체가 바뀌었죠. 네,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정규직으로 고용 승계가 됐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면서 이분들이 이제 기간제 6개월, 네,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기간제 1년 해서 네. 이제 올해 12월이면은 기간제가 끝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네. 이제 실직을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민간 위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00년부터 민간 위탁으로 이 청소년 문화센터가 네. 운영이 돼서 이제 20년 이상 됐는데 그때는 이제 민간에서 민간 그 주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 승계가 된 것과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준공무원 성격 사업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별정직 공무원이 되는 신분이라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또 견해들도 있죠. 이거 법적으로 이게 고용 승계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이걸 몰랐을까요, 이분들이? 뭐 이분들의 이야기에서는 제가 이제 뭐 취재를 좀 해본 결과 이분들이 이제 그 처음에 공공으로 전환이 돼서 좀 시설도 그러니까 2019년 하반기에요. 네, 네. 안정화되고 직원 처우도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2020년 5월 6일 이제 간담회에서
그 고용 승계를 이제 못 한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대신 저희가 이제 업무직 경력직을 시에서 네, 채용을 하면 필기 60점 이상 합격하면 면접에 유리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현 종사자 아니면 누구를 뽑냐라며 이제 이 사실 요 내용에 그 성함과 직책까지도 있어요. 이 간담회 왔던 분들이 있지만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서 네, 그거는 생략을 좀 하면 거기에 왔던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네, 그 현 종사자를 이제 뽑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되신다 그래요. 평소 그 청소년 수련 그리고 수련 마을 해서 한 50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6개월 기간제에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본인들은 이제 채용이 될 거다. 정규직으로 뭐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1년제 기간제로 이제 계약을 해야 됐고 그 계약을 하지 않으면 퇴사를 해야 되는 직장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 뭐 이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민간 위탁 사업들을 직영으로 운영해라 이렇게 지금 정책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의 고용 승계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선례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뭐 법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어쨌거나 청년 실업도 많아지고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좀 잘 조율이 좀 돼서 이분들이 직장을 12월 달 되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이분들이 이런 소리를 내는데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CNB 뉴스에서 3월 25일자로 보도된 내용 중에 그 일부입니다. 일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그 운영이 이제 시설공단에서 민간으로 넘어가요. 내년에. 월드컵 경기장은 오히려 민간으로 네. 넘어갑니까? 네. 뭐 그 민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현재 그 시설 그 대전 월드컵 경기장 네, 시설 관리 공단에서 이제 그 직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청소년 그 마을 수련 마을하고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로 오시게 된다. 아하.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아하. 그 뭐 기사에 따르면요. 예. 월드컵 경기장이 민간으로 넘어갈 경우 남아 있는 잉여 인력을 신규 시설로 배치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 신규 시설에 네. 그 평송 청소년 마을과 네 그리고 청소년 마을 그러니까 그것들이 기재가 돼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하. 네. 쉽게 말하면은 지금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소 인력들을 뺄 데가 없으니 그렇죠. 이쪽으로 돌려치기 한다. 네.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타이밍이 내년에 끝나잖아요. 네. 내년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으로 월드컵 경기장이 운영이 이관이 되는데 그러면 그 타이밍도 1년 기간제 이제 끝나시는 타이밍이랑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그러려고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간다. 합리적 의심이 간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술가의 집도 지금 재단에서 의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또 올 연말에 또 만료가 됩니다. 이걸 또 민간에서 해야 되니 또 아니면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 되니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가 조금 대전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탁 형태 또 직영 형태를 했던 것들이 이번에 한번 교통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네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나중에 좀 더 지켜보고요. 그리고 노조에서 또 주장하는 바가 있으시니까 이분들 혹시 모실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모셔서 이야기 듣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문화초대석입니다. 오늘은 한국연극협회 대전시지회 보경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문화공장 출연하신 지가 1년이 넘으셨죠? 1년, 2년 된 것 같아요. 네, 벌써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빨리 갔네요. 자, 오늘 여러모로 분주하시고 또 코로나 시국에 또 회장으로서 네. 임무도 많으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이요.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오겠습니다. 오늘 좀 나눌 이야기가 그 대전시에서
그 문화예술 관련된 조례를 좀 만들고 그에 대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학생 문화 관람 지원비 이런 어떤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게 네. 어떤 내용이죠? 학생 문화예술 관람 지원비는 예.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일단 그 직접 지원보다는 생산과 소비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 쪽에 지원을 좀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그 예술하는 단체들도 예술하는 사람들도 자생력을 좀 키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네. 제가 아마 회장 지금 올해가 6년째인데 회장 되면서부터 자생력 얘기를 했고 네. 문화예술 관람비 지원 그때 네, 당시에는 네.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시발점이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문화예술 그 청소년 문화예술 관람비가 조례에 안착이 될 시점에 왔습니다. 문화예술 관람 그 청소년 문화예술 관람 지원비는 그 대전에 있는 일단 중학교. 네네네. 일단 중학교만 먼저 시행을 해서 예. 코로나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 올 하반기에 한 9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네. 뚜껑을 여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도 없지만 네. 사실상 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좀 문화예술 찾아다니고 쉽게 얘기하면 뭐 티켓도 자기가 좀 끊고 예매도 해보고 공연장도 솔직히 친구랑 손잡고 한번 가보고 네.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의 어떤 기초적인 그 어떤 뭐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도 좀 좋은 것 같고 또 그 나이 때 문화예술을 접한다는 건 커서도 네. 우리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덕목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중학생 대상으로 먼저 네네. 올 하반기 때 이제 시행을 하는군요. 그러면은 이제 1인당 어느 정도 혜택이 들어가나요? 이게 뭐 카드 형태로 주나요? 아니면 뭐 직접 이렇게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건가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론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뭐 네. 온통 대전처럼 네. 카드, 1인 카드를 지급하자라는 얘기도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니 올해는 좀 개인이 직접 공연장에 찾아오는 것도 좋지만 단체도 한번 열어놓자라는 개념도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인당 1년에 네. 한 4편 정도 4편 정도는 공연이나 전시를 좀 관람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의 예산 네.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 예산이 결국은 이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한테 네네. 또 가기 때문에 일부 이제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복원되거나 또는 이제 참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은 될 수 있겠군요. 네, 마지막 역할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네. 우리 예술 단체들이 전시가 됐건 공연 예술이 됐건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정말로 예. 이 계기를 통해서 문화 예술이 항상 내 옆에 존재해야 되는구나 하는 맛을 좀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게요. 요즘 중학생들 되게 눈높이가 높아요. 네. 이들의 눈높이, 그러니까 니즈에 부합될 수 있는 이제 말 그대로 말씀하신 컨텐츠가 네. 지금 문화예술계에 좀 갖춰져야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맛을 들여서 또 가게 되는데 한 번 갔는데 별거 아니네 이러면은 이 돈 가지고 나 영화 한 편 보는 게 낫지 넷플릭스 보는 게 낫지 네. 이렇게 되면 또 안 되겠네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9월부터 시행을 하면은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이에 대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연극계는 어떻습니까? 예. 이게 첫 시도하는 거라서요. 일단 그 워킹 그룹에서 논의를 좀 했고요. 했고 얼마 전에 공청회를 한번 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 주축이 돼서 이제 직접적으로 세팅을 할 정책을 만들어야 될 위원들도 좀 뽑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뭐 학교 교육 얘기도 좀 더 들어야 되고 그래서 안정성도 좀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 그 단계고요.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전반적인 어떤 구축은 아직 되어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좀 이해관계가 약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좀 복잡할 수가 있네요. 복잡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우리 부교 회장님도 1년에 여러 작품들을 하시지만 직접 내가 작품을 제작을 해서 이런 형태 컨텐츠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또 뭐 좀 흥미성이 있는 작품들을 외부에서 사와서 내 극장에 이제 걸어놓고 이런 또 컨텐츠를 제공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게 우리 그 워킹 그룹에서도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이에요. 쉽게 예. 얘기하면 그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업 연극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예술도 다 상업인데 우리가 상업 연극이라고 한 지칭한 이유는 네. 예술성보다는 어떤 대중들의 어떤 쉽게 얘기하면 뭐 재미 위주로 재미 위주로 예, 갈 수 있는 공연들 뭐 그렇게 좀 쉽게 갈 수 있는 공연들을 우리가 상업 연극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들이 좀 물밀듯이 밀려와서 순수 예술이 죽는 거 아니냐 또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그 안에서 세팅을 할 위원들이 네.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업 연극을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이 아이들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공연인지 그런 도움이 되는 어떤 예술 문화 행위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서 그 기구에서 변별력 있게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행정에서 직접 뭐 이렇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필터링하고 그렇죠. 자문해줄 만한 기구를 하나 좀 중간에 놓자 뭐 이런 것도 좀 논의가 되고 있군요. 네, 뭐 그렇게 하고 문화재단이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니까 네. 그 우리 대전에 있는 그 순수 예술 단체들 뭐 시각부터 시작해서 연극, 무용, 음악 전부 다 준비를 좀 철두철미해 주셔서 네. 그 공연들이 좀 선두를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나서 주셔야 되겠죠. 시각 파트가 이제 뭐 저도 뭐 전시회를 직업상 많이 다닙니다만은 유료 전시회 민간에서 하는 특히 유료 전시회에 과연 관객이 올까? 현재도 뭐 무료로 대부분 하는데 거의 관객이 없다시피 한데 그런 우려도 좀 있어서 장르별 또 이런 어떤 그 차이라든가 이런 균형감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시각 쪽에 걱정이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각을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동형 전시홀을 갖는 것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학교 이제 강당에 한 뭐 일주일간 세팅을 해놓고 네네. 전시 관람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리고 미술관에서 콜라보 형식으로 그 안에서 음악회도 연극 짤막한 공연도 같이 어떤 테마를 맞춰서 해도 상관이 없고요. 네네. 통해서 연극도 보고 음악회도 즐기면서 전시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어떤 상품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좀 나와주면 전시도 그리고 티켓을 판매하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우려했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무튼 타 지역보다는 좀 더 진보된 형식의 문화 생태계 복원과 발전을 위한 그런 조례임에는 틀림없고요. 네네. 이게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네. 분들이 지혜를 좀 짜내고 네네네. 좀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복회장님이 또 많이 역할을 하셔야 되겠죠. 아니 뭐 이제 역할이 되면 해야 되겠는데요. 주변에 많은 그 예술가들이 이제 조언도 들어야 되겠고 그분들 머리에서 저는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 대전일보인가요? 그 탑뉴스로 떴던 게 이제 제2의 예술의 전당을 좀 건립한다. 건립한다 쪽으로 좀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소식은 좀 알고 계시죠? 네, 뭐 오래전부터 얘기는 나왔던 부분인데 계속 이제 뒤로 쳐져 있었다가 기사 보고 알았어요, 저도. 네, 그 전에는 그 얘기들이 흘러가는 얘기는 시청에서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기사 보고 들었는데 제가 예술의 전당 심의위원을 지금 4년째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음악회 전문홀, 음악을 담당하는 전문홀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낀 건 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신천 단체가 너무나 많은데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회라든가 이런 그런 전용 홀에서 공연하려는 단체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날짜가 없어서 대관을 못 해주고 저도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만큼 음악 쪽은 그만큼 대중적으로 많이 발전한 게 사실인데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고 요구하고 관객들이 원해서 생산과 소비가 막 된다면 네. 그 건립이 돼야 되겠죠. 막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거는 뭐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것 같고 단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연정 국악원이 있는데 그렇죠. 예, 국악당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100%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일단 쿼터제처럼 국악 장르를 좀 우선 네네. 대관하는 그런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도 일반 그 음악 공연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공연들도 할 수가 있긴 한데 이미지 차원에서 좀 배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이라는 메리트가 아무래도 네. 특히 음악 하시는 분들은 예술의 전당에서 해야 된다. 국악당 뭐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순서 클래식 쪽에서는 예. 그런 좀 이미지가 흘러가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하고 또 구도심 원도심에 또 우리 중구 동구 쪽에는 문화예술 향후권에서 좀 소외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그 실마리를 그쪽으로 풀어 나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예술의 전당의 심의위원을 4년 한 경험에 의하면 네. 네, 음악 콜이 지금 꼭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필요하지 않지는 않다. 예, 예. 예, 그 정도로 애매하게. 예,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 대관하시는 분들을 보면 날짜가 없어서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글쎄 지금 이제 말씀대로 대관 심의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피부로 와닿는 네. 부분인데 그건 이제 공급자 입장으로는 분명히 그렇고 그럼 이제 소유자 입장으로 볼 때는 이제 시민들은 1,800억의 네, 세금 낭비죠. 세금이 이제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리고 그것들의 용도가 예, 이제 음악회 전용 이러니까 반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우리 저기 회장님도 지금 시립극단 네네. 저 민선 7기 때 강력하게 추진 드라이브 걸다가 지금 다소 주춤합니다만은 네네네. 뭐 그런 데는 뭐 한 20억이면 금방 뭔가 성과가 네.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타 장르나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음악 홀 자체에 들어가는 건립 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예. 이제 그런 우려 소리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 연극으로 봤을 땐 대중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연극 전용극장을 이렇게 내세우거나 네. 좀 요구하거나 이럴 사항은 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큰 공연장보다는 연극은 자그마한 극장에서 오래 지속적으로 관객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주의이기 때문에 예. 원도심을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고 다만 음악 홀만큼은 서구 쪽은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원도심으로 와서 있어야 네.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만 문화적 어떤 소외가 있어서 좀 중구나 동구 쪽에서도 좀 탈피할 수 있고 또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은 시에서는 1,800억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국비는 어렵고 결국 이제 자체 시비로 이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거기 기사를 보니까 여지를 조금 열어뒀던 게 뭐 다른 형태로 국비 유치를 하겠다 뭐 이러는데 이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지금 2024년까지 그 25개의 중앙 단위 사업이 균형발전 특별 회계로 뭉탱이로 이제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네. 거기에는 이제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돼 가지고 문화예술 시설 조성 사업이라는 항목도 있어서 쉽게 말하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예술활동 지원을 하든 이런 공연장을 하나 세우든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러면은 이게 5년에서 10년 단위로 이 사업이 추진되면 뭐 그 예산들을 이쪽 시설 인프라 구축 쪽으로 좀 돌려 쓰려는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은 굉장히 좀 그 이 예술관 이 공연장이 만들어지는 동안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팩트를 시에서 좀 밝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는지. 뭐 음악인들의 힘이 있겠죠. 힘이 있겠고, 예. 네,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그 예술 장르 기타 단체들이나 예술가한테 직접적으로 좀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는 측면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투명하게 일단은 진행을 한다 그러면 시에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네. 어느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혀야 되겠죠. 좋습니다. 아유, 우리 좀 회장님을 오랜만에 모셨는데 지금 연극협회 얘기보다는 지금 딴 얘기로 많이 흘렀는데, 자,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연극협회 많이 회원단체들뿐 아니라 많이 어렵죠? 네,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연극은 관객들하고 만나는 게 그 스킨십이 어떻게 보면 밥이고 예. 네, 그런 것인데 네. 그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고 힘든 시기죠. 지금 올해 계획하고 있는 협회 차원에서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표적인 이제 소극장 연극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회째입니까, 그게? 소극장 협회가 네 올해 12회. 아, 이게 국제 또 연극제로 또 확대했잖아요. 네, 소극장 대전 소극장 대전 예. 국제 소극장 연극 축제인데요. 예. 올해는 또 해외팀 초청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불안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해외팀을 어떻게든지 좀 모시고 와서 시민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이 위기 속에서 그게 답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올해는 해외 우수작품 중에서 공연하고 있는 단체들 위주로 좀 초청을 좀 더 해서 네. 관객들하고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극장 내 거리두기에 대한 지침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진행이 돼서 뭐 실내 극장에 그래도 관객들이 어느 정도는 좀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네. 지금 연극도 극장에 좀 오시나요? 연극은 1, 2, 3월 달이 완전 비수기입니다. 원래 비수기거든요. 예. 상설 공연을 하고 있는 극장 외에는 거의 공연이 안 올라가는데 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 2, 3월 달에 공연이 하나도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극장에서 항상 1, 2월 달에 공연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달부터 우리 환자들이 너무나 늘어난 상황이라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막을 내려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쨌든 4월 이번 달부터는 공연이 슬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국가 지침에 맞춰서 거리두기 하고 방역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러면서 공연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종식이 이제 뭐 참 묘연합니다. 최근에 또 그 환자가 좀 이렇게 굉장히 증가폭이 커지고 이제 올해도 벌써 4월이 이제 하순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회장님 문화예술계 종사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좀 어떤 희망을 좀 갖고 계신지 또 생각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는 기회로 삼기가 참 힘든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예술인들이 그래도 잘 견뎌주고 있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뭐 방역 올 11월 달까지 끝나겠다. 백신 끝나겠다 하는데 우리 11월 달까지는 좀 잘 버텨주면 우리 내년 올 12월부터는 정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좋은 어떤 문화예술 그런 어떤 행위로 관객들한테 좋은 공연과 전시로 찾아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저희의 약속이고 우리 예술인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마음이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오히려 예술이 더 빛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예술 현장에 계신 예술가들이 뭐랄까요, 절망하지 않고 이런 또 열의를 갖고 계시다는데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쁜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좋은 곳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화공장 문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